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하루 푹 쉬고 왔더니 매니저님 종목 중 하나가 무려 수익률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3거래일 연속 저희가 리뷰 중인 한국선제인데요. 오늘만 해도 21%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철강 또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속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장중에 20% 이상의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4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5,920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3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5,400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6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소형 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철강 또 스테인리스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 모든 공장들이 PK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덕도 신고한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와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제가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5,4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0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4차 목표가를 또 세워보네요. 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익절가 5,40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 4일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볼게요. 우선 모바일 광고 관련해서 NB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광고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이버 페이 또 네이버 웹툰의 쿠키 오븐을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고 있고 토스와도 업무 제약을 한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스 국내 올해 또 국내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K뱅크와 또 플랫폼 제휴를 하면서 전일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K뱅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업비트를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K뱅크가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폭발적으로 계좌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또 K뱅크에 대한 또 이제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돌파 시에 33,6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 때는 26,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6,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MBT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어제 어제래요. 전거래일에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서 라파스를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비재 관련 종목들만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셀트리온 그룹주도 3%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와주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좀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도내 폐질 관련해서 임상 1상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폐질 특성상 임상 1상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제품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내 폐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치매 치료제 FDA에서 승인된 4가지 약물 중에서 7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임상 1상이 성공했을 때는 또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4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31,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분할 매수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또 2가지 새로운 섹터를 열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들고 오신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이 섹터는 이제 올해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섹터입니다. 바로 여름 수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의상도 상당히 네, 여름 분위기를 맞습니다. 내고 있는데 여름 수혜주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직 여름 전이라 좀 네.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비보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월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낮에는 네.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미 뭐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상청에서 이제 역대 폭염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평년 대비해서 70% 이상의 확률로 굉장히 폭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벌써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집콕 또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콕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올해 최대의 폭염,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상태에서 여름 수혜주들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전제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또 이제 여름 대표 가전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집도 이제 성수기 전에 네. 에어컨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략주를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관련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 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CD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CD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지금은 좀 대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CD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77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재료들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극성수기를 피해서 일단 많은 고객들이 여름 가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전 업체들도 뭐 할인, 포인트,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여름 가전, 특히 에어컨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CD 같은 경우는 에어컨용 모터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 밸브 관련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냉매 밸브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객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그리고 오테케리아 그리고 대우이니아 그리고 대우 등 많은 글로벌 에어컨 또 냉장고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20년 만에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시장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사실상 재작년에 이제 파세코라는 중소기업이 창문형 에어컨 관련해서 출시를 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출시는 하지 않았고요. 해외에서만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 고객들이 또 이제 직구로 또 이제 LG 에어컨을 좀 구매하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이제 최대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에어컨의 판매량이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가전업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20년 만에 창문형 에어컨의 시장을 복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좀 잠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파세코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세코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8월 말까지 진행된 장마 여파로 인해서 에어컨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됨에 따라서 집콕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최대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가운데 오히려 삼성전자에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이 다시 한번 시장에 복귀되었기 때문에 또 SCD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에도 또 에어컨 모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량 추이를 보고 또 내년에나 또 LG전자에서 또 창문형 에어컨을 국내에 출시했을 때 SCD가 또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와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 밸브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콜드체인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성식품 배송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확산세의 백신 운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체인 관련 수혜주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남기 이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도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2천만 명분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에 이제 밝혔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 운송에 대한 또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9월까지 또 1차 접종이 70%, 국민의 70%를 목표로 또 그리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또 그리고 그 백신 관련해서 또 백신 운송 관련해서 또 콜드체인 관련 수혜주로서도 가장 크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SCD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름 수혜주기이기도 하고 또 네.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한 4~5%대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해 볼지 한 지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요. 콜드체인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의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창문형 에어컨이 20년 만에 복귀 선언을 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거의 6거래 가까이 시장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58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6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2,1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CD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그러면 빠르게 또 두 번째 네. 섹터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를 이번엔 열어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네요. 차량용 네. 반도체 들고 오셨고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네.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이 또한 비보보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MCU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수입 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오늘 텔레칩스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또 그 안에서 MCU 칩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관련해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국산화의 MCU가 네. 성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면 정말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공략주를 그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텔레치스의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네, 맞습니다. 종목이죠. 그럼 대장격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텔레칩스와 함께 대장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칩스앤미디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현재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가격 확인해 보면요. 현재 13%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재료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텔레칩스 자회사가 이제 칩스앤미디어인데 비디오 IP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세계 3위의 비디오 IP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IP 기술력으로 웨이브 6 시리즈 AR, VR용 시스템 온칩 시장 공략을 시작하면서 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작업반을 가동하는 등 메타버스 산업 발전 방향을 찾겠다라고 발표했던 만큼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또 MCU 차량용 반도체 칩의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칩스앤미디어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된 또 모멘텀도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한 15%, 1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네. 오늘 텔레칩스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가 오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거의 시초가 라인대였던 15,500원 라인대를 이제 손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고 돌파 시에 2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알차게 두 가지 네.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 위한 무료 방송 오늘도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내일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김준호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